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우주의 하루살이 인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화는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종상님이 지으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마을 앞 개울에서 하루살이의 애벌레와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놀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서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개울 풀숲에서 만났습니다. 모기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유충일 때도 친구가 되었었는데 커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고 하니까 하루살이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우리 친구해서 지내자 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모기는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살이야, 너 배고프지 않니?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라고 하니까 하루살이가 말했습니다. 배고픈 것이 뭐야? 이에 모기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해도 지고 배도 고프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라고 모기가 말했습니다. 이에 하루살이는 또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야? 모기가 말했죠. 내일은 밤이 지나면 다시 온단다. 뭐? 밤은 또 뭐야? 하루살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말로 이해시킬 수 없구나 하면서 모기는 그냥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기는 어제 이 개울가에 왔으나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기는 심심해서 다시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꿀벌을 만났습니다. 모기는 꿀벌에게 다가가 서로 친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꿀벌도 모기의 요청에 흔쾌히 답을 하고 둘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꿀벌은 꿀을 따고 모기는 맛있는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고 대지는 꽃도 떨어지고 나무의 진액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꿀벌이 말했습니다. 모기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꿀도 거의 없고 해서 내년에 만나야 할 것 같아. 모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죠. 내년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 찾아온단다. 모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겨울은 또 뭐야? 꿀벌은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이제 인간이 우주의 하루살이 존재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루살이와 모기와 같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모기와 하루살이, 꿀벌의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히 인간은 우주의 하루살이가 아닌 시간살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고요?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마다 찾아옵니다. 즉 지구의 360년이 우주의 하루가 됩니다. 인간이 9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우주 시간으로 겨우 3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을 우주의 시간살이라고 표현을 하였답니다. 그럼 이어서 천지 운행의 원리인 원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00년 전에 송나라에 소강절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북송 오현 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원사에서 40년간 공부와 수행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천지 외에 또 다른 천지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 천지 안의 모든 일은 내가 모르는 바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소강절의 지식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강절 선생이 밝힌 원의 운세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천지 만물은 순환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 일련의 변화 속에 우주 일련의 신비를 밝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지구 일련의 변화 중 시간의 단위는 년, 월, 일, 시입니다. 이 중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인 1시간이 24개가 모여 하루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12지지를 이용하여 12개가 모여 하루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는 30일이 모여서 한 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은 바로 12달이 모여 지구 1년을 형성하게 됩니다. 12와 30의 교대 반복으로 년, 월, 일, 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일련의 변화, 원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 1년에서 일, 세를 형성하려면 30년이 필요합니다. 지구 30년이 바로 우주 1년에서 1세에 해당됩니다. 1세는 또다시 12개가 모여 1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운은 바로 360년입니다. 그리고 1운은 이제 30개가 모여서 1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 됩니다. 우주의 한 달이 1800년이니까요. 이에 11을 곱해서 우주의 1년인 1원, 즉 12만 9600년을 이루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계산해 볼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면 360도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매일 360도를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360도 공전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 총 지구가 돈 도수를 계산해 보면 360 곱하기 360 하면 12만 9600도가 나옵니다. 우주 1년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만 9600년마다 우주의 1년이 되고 상제님은 비로소 12만 9600년마다 한 살 드시는 셈이 되겠네요. 우리 인체는 소우주에 해당이 됩니다. 우주 1년의 숫자를 우리 인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람도 매일 12만 9600도의 기혈 운동을 합니다. 1분 동안 정상인의 호흡수는 18번이고요. 1분 동안의 맥박수는 72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호흡수와 맥박수를 모두 더하면 72 더하기 18 곱하기 60분, 그리고 하루 동안이니까 24시를 곱하면 12만 9600번이 신기하게도 나옵니다. 그럼 지구 1년의 변화와 우주 1년의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 1년의 변화는 아까 보신 애니메이션 기억나시죠? 지구와 1년 동안 자전과 공전한 도수를 모두 다 합해보면 12만 9600도가 나옵니다. 우주 1년은 아까 살펴보셨듯이 12만 9600년입니다. 그리고 지구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초목들이 개벽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초목들이 개벽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 1년은 우주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인간들이 완성을 하는 개벽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1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벼농사를 짓죠. 하지만 우주 1년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성숙해지는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지구 1년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로 농부죠. 하지만 인간 농사를 주재하시는 분은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 하느님이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가을에 별을 추수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주 절대자께서는 이 가을철에 인간을 추수하십니다.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KBS 방송에서 지구 대기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때 과학자들이 13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의 자료를 약 5분 정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에는 육지의 3분의 1 정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웠던 얼음의 시절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일대에는 아직도 진한 빙하기의 잔재가 널려 있어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지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줍니다. 캐나다 엘버트에 있는 이 거대한 곡창지대에 난데없이 자리 잡은 바위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 10m에 무게가 2만 톤이나 되는 이 거석은 여기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키 산맥에서나 흔한 바위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바위의 존재가 하도 이상스러워 집이른 돌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여러 크기의 소위 집이른 바위들이 고층 건물의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들의 조성은 뉴욕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또 이만한 크기의 바위를 움직인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9세기 중엽 공원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바위들이 발견됐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대홍수로 인해 이들이 이곳까지 밀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이 바위들이 홍수에 의해 이곳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 대신 빙하에 의해 운반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만 년 전인 뉴욕은 100m 두께의 얼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가?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탐사반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이로써 육지의 3분의 1이 두꺼운 얼음 아래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빙하가 형성된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적어도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식, 즉 공전의 형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가까운 달을 비롯하여 다른 행성들, 그리고 특히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으로 형성된 균형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구의 움직임에는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움직임 가운데 우선은 공전 궤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칙적으로 원을 그리는 것인데 타원을 그리다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10만 년을 주기로 하여 한 번씩 찾아옵니다. 지구의 북반부에 여름이 찾아왔는데도 지구는 태양과 너무 먼 거리에 있게 된다면 레브라도 평원에서는 추운 여름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상 상태는 공전 궤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23.4도지만 이 각도는 4만 년을 주기로 하여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레브라도 평원은 이러한 자전축 기울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위치가 북극에 가깝기 때문이죠. 레브라도 평원이 있는 지역 같으면 기울기가 커질 때 보다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더운 여름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각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추운 여름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1만 5천 년 전 지구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이상 상태를 동시에 겪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을 그리고 있었으며 자전축의 기울기가 최소의 상태로 변했던 것입니다. 레브라도 평원의 여름은 두 가지 요소가 공이 나쁘게 작용하여 춥기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주의 하루살이 인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